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을 향한 3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한 끝에 당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약 10만 명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선 통계상 정상적인 범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한 50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0%는 우리 당원이다. 그러면 어떤 명단이든 간에 120만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죠. 그게 정상적인 숫자다. 압수수색팀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통일교 교인 명단이라고 하는 120만 명의 리스트가 진정한 통일교 명단인지도 사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면서도 굉장히 불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대비 당원 수를 고려하면 국민의 10%가 국민의힘 당원이니까 국민의힘 500만의 당원 중에는 통일교인 10만 명, 이 정도는 정상적인 범위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저게 설득력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통계학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얘는 10%가 어떻게 통일교 교인들이 그렇게 들어왔을까? 이게 뭐 왜냐하면 또 이게 그냥 단순히 우연하게 발견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수사 조사 결과들이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요청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권성동 의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가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서 나온 명단이에요. 그게 지금 그리고 특정 그 기간 동안만 조사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 전체 예를 들면 뭐 만들어진 데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조사한 게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 2년인가 특정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그 기간 동안 본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들어오고 그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만 대조해서 본데 그게 전체 500만 중에 10만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기간 자체가 제한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가 돼 있었고 그 기간 동안 가입한 사람들의 명단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정말 10%가 전체일지도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특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1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입을 했다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것도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심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 말은 결국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 정도가 들어온 거 맞는 것 같고 그게 10% 정도 되니까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행동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저는 국민의힘이 더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이런 목적으로 특정 종교의 사람들을 어떤 기간 동안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하거나 당 운영에 개입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이건 유언적 요소도 있고요. 정교 분리가 유언인데 분리가 된 게 헌법에 규정된 조항인데 그걸 위반해서 지금 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송원석 원내대표 저런 해명은 도리어 국민들에게 설득하기보다는 더 분노를 자극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팩트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통일교 교인 중에서 뭐 언론마다 다릅니다만 뭐 11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가 뭐 저희 당원들 명부와 겹친다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영장이 적시되어 있는 기간, 그러니까 22년도 10월부터 24년도 초까지 이 기간에 가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대조를 해서 나왔다라는 이 명단은 그 이전부터 가입했었던 사람 전체 명단을 가지고 대조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이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기간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통일교 교인들이 한 3천 명 정도가 가입한 것 같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선 자료들을 가져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서버 전체를 가져가겠다라고 업체에다가 좀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 쪽에서도 거기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굴복적인 모습들을 보였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10만 명 이상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강전의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가입 일정이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나오진 않고 있어요. 검찰 수사 결과,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 결과를 보면. 그래서 특검이 어떤 발표를 할지 좀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3,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11만 명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11만 명이 들어온 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는 것도 그러면 특검이 조사한 내용들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발언도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교단 차원에서 특정 후보자를 좀 지지하도록 강요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이 밝혀지자 또다시 정당 해산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당 해산 사유인 명백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대처가 궁금합니다. 국힘 당사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뭐 그 관련 무슨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데이터베이스 사무실을 했죠. 예. 국힘에서는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방해를 하니까 약간 우회란 건데 훨씬 더 적절하게 압수수색을 한 거죠. 예. 근데 진짜로 나왔다면서요. 나왔죠. 12만 명 네. 당원 명부. 네. 그러니까 당원 명부들 중에서 12만 명이 통일교였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특검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통일교 쪽의 명단이 120만 명인데 이 중에 이제 맞춰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그 회사 관리업체 압수수색을 통해서 받아봤던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는 일단 일치하는 게 지금까지는 12만 명이라고 이제 파악이 됐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늘 600만 당원이다, 500만 당원이다 얘기를 하지만 아마 이제 그분들은 뭐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국민의힘 전신 계열 때부터 당원으로 가입하셨던 분들 혹은 지금 이미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거나 아주 오랜 기간 뭐 업데이트가 안 됐던 내용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예. 실제로 책임 당원 기준 다 포함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 500만이라는 건 너무 과장된 수치고요. 또 적게 우리가 뭐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200만으로 봐도 그것도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특검 쪽이 확인을 하는 건 어쨌든 12만 명의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걸 확인을 한 거고 이 수치로 따지면 대선 경선 때 윤석열하고 홍준표 사이에 그 표차가 5만 표 정도였어요. 5만인가 5만이 안 됐다. 3만인가 4만이거든요. 아,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났구나. 12만 명이 만약에 특정 후보를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명의 후보만 밀어줬을 시에는 뭐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핵심 정보를 탈취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원 정보 중에는 당비도 또 납부를 해야 되기 보니까 은행 계좌 정보 대부분 계좌 이체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 정보나 주민번호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 두 가지는 탈취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요. 수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홍준표 전 대표가 SNS에 글 올린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SNS에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유사 종교 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또 홍준표 지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영향력 때문에 본인이 떨어진 거면 그러니까요. 사실 대선 후보자를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 거기서 더 나가서 심지어는 지난 대선은 그러면 공정했던가? 0.7% 차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는 정상적인 대선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국민의힘의 최초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전당대회 이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뭐 나가는 방송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돼 있는데 20만에서 30만 가량이 특정 종교단체에서 좌지우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그대로 치르게 되면 이 전당대회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선출된 당대표나 최고위원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당내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럼요. 당이 뿌리부터 흔들린 일인데 그때도 특검 수사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걸러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온전하게 진짜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전당대회가 됩니다. 라고 치고 나왔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1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물론 거기에는 이제 입당 일자라든가 아니면 뭐 중복된 사람이 있는지 동명이인 없는지 이런 것도 걸러내야 되긴 하지만 아직도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핑계만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정말 공당으로서의 능력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게 뭐 우연히 들어왔다고 볼 수가 없는 게 통일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보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게 교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통일교회 교인들이 들어왔다는 건 자신들이 그냥 자율적인 의지로만 들어왔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특검을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심해요 진짜. 그러니까 그 한심한 얘기 중에 아까 에디터님이 지적하신 장동혁 대표가 특검이 주민등록번호나 핵심 정보는 탈취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뜻이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들이 그러니까 특검이 가져간 명단이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저희 국민의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장동혁 체제가 확실히 우리 국민의힘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장동혁 목소리로 해주셔야죠. 아니 뭐 어쨌든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고,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다고 해가지고 특검의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정보라는 게 이미 인적 사항이 일치한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는 저는 사실은 지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핵심 정보 탈취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주장이잖아요. 주장이죠. 예, 이제 장동혁 그 대표의 주장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통일교는 국민 아니냐라는 이 어떤 뭐랄까 항변이자 궤변이 지도부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이제 저도 몇몇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에 미리 들어가 있었는데 한참 됐거든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보수 카톡방 이런 데인데 거기에서 이런 그 어떤 수사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사실이면 어떡하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근데 대부분의 여론이 통일교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지금 답습을 하고 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국민의 10%가 국민의힘 당원이니까 10% 정도면 통일교인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통일교인이 들어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부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천주교인이고 누구도 개신교인이고 누구도 불교인데 민주당 가입할 수 있고 국민의힘 가입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정당법상 자발적 의사로 가입한 게 아니라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가입했다라는 건 이건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통일교인은 국민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진짜 궤변 중에 궤변이다. 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하고 성원석 원내대표 둘 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뭔가 좀 프레임을 좀 바꿔보거나 방향을 틀어보려고 자신의 지지층들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어려울 거예요. 변호사님 이거 엄청난 범죄죠. 이거 심각한 거죠. 심각한 범죄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법상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당원들을 드러내서 그리고 그 당원들을 만약에 조작을 해서 수요 결과를 방해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면 업무 방해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헌법에 종교와 정치를 분리한다라고 하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 대표라든가 이런 지도부에서 나오는 발언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코미디인 게 국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하는 게 뭐 국민 전체 비율로 따져서 10%니까 통일교도 10% 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국민 전체가 그러면 정당에 가입하나요? 그리고 500만이다 600만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홍준표 전 시장이 짚은 것처럼 책임당원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당원 숫자로 따지면 5분의 1, 6분의 1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책임당원 숫자로 통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천지까지 하면 3분의 1 절반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이냐? 이렇게 나가버리잖아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럼 거꾸로 아니 혹시 장동혁 대표마저도 통일교나 신천지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그들을 지금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윤석열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통일교 보호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 보수 저 보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방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아 그래 통일교 이제 감싸는구나. 통일교 지금 총재가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그런 당인데 더군다나 당이 아니라 종교단체인데 그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걸 감싸고 있어요 공당에서 제1야당에서. 장동혁 대표. 근데 당 대표가 되기 전에도 국회의원 당선될 때 충남 보령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공천 누가 줬습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줬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미 신천지와 총일교가 보수 후보를 밀어주는 걸로 이미 이 교단 내부에서는 컨센서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장동혁 국회의원도 당선됐을 시기에
장동혁을 뽑은 사람 중엔 통일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의 지시로 가입한 통일교인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무관하지는 않다. 뭐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드려요. 네. 그 지금 국힘이 약간 위기잖아요. 네. 이 위기가 이제 국민의 한 20% 정도만 남은 거거든요, 지지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통일교나 신천지만이라도 우리 지지 세력으로 남겨놔야 된다, 뭐 이런 계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